고려시대의 기약. 우리나라의 고대 음악은 당악과 향악의 구별이 있었다. 당악이란 소위 중국에서 전래된 음악이요, 향악은 우리나라의 고유한 소각을 말하는 것이다. 사기에 의하면 고려 문종 때 팔관회라는 거국적인 국민대회의 놀이 때 비로소 소각을 썼고, 소각은 대개 기녀들이 악기에 올리고 노래로 불렀던 것이다. 문헌비고에 의거하면 만전춘, 쌍화점, 정과정, 상대별곡 같은 것이 보이니 이때 오늘날 전하는 고려가사 중의 청산별곡이라든지 가시리 같은 것도 함께 불려졌던 것을 연상할 수 있다. 고려사에서 보면 문종 27년 2월 올해의 교방의 여제자 진경 등 13인이 전섭한 모래밟기 노래를 연등회에 주악하기를 청하니 허락했다 한 기록이 있고, 같은 해 11월 신해에는 팔관회를 설하고 신봉루에 의하여 관락할세 교방 여제자 초영이 새로 전섭한 포구락 구장기와 별기 포구락을 아뢰니 제자가 13인이요 구장기 제자는 10인이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 문종 31년 2월 을미조를 보면 연등을 마친 후에 왕은 중광전에 임하여 관악할세 교방 여제자 초용이 왕모대 가무를 주하하야 일대 55인이 춤을 추어 글자 넷을 이루니 혹은 군왕 만세가 되기도 하고 혹은 천하태평이란 글자도 되었다 하는 기록이 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고려 문종 때는 국가가 관리하는 교방이란 곳에서 기생들에게 노래와 춤을 가르쳐 국가의 큰 모임인 국민대회와 궁중행사 때 기생인 여제자들은 소각, 만전춘, 쌍화점, 정과정, 상대별곡 따위를 노래했고, 또한 이 가사를 음악의 곡조에 붙여서 연주했던 것이 확실하다. 진경이니 초영이니 하는 것은 기생의 이름이요, 기생 중에도 지휘격에 있는 행수 기생인 것이 분명하다. 그네들은 노래뿐이 아니라 무도에도 상당한 연말을 쌓아서 제법 기술이 우수했던 것이니 종합무용으로 춤을 출 때 대열을 지어서 군왕 만세의 글자도 이렇게 놓기도 하고 천하태평이란 네 글자의 형상을 이루어 놓기도 했다. 이것은 현대에도 우리의 고전무용이나 체조 같은 것을 볼 때 흔히 글자를 이룩하는 것을 볼 수 있으니 당시의 기생들의 노래와 춤이 상당한 수준에 올랐던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한 나라의 최고 원수인 국왕으로서 기생한테 침혹이 된 일은 공민왕의 아들이요 반야의 소생인 문인호 곧 우왕만이 아니었다. 고려 예종은 기악을 좋아했다. 영롱과 알운이 노래를 잘 부르니 왕은 자주 은총을 주었다. 국자감 학사 고효충은 가미녀란 시를 지어서 예종을 풍자한 일이 있었던 뒤에
효충이 과거를 보러 과장으로 들어가니 예종은 고 효충을 과장에서 쫓아낸 일까지 있었다. 다시 고려사를 보면 의종 12년 4월 무인의 왕은 하청절이라 해서 만춘정에 거동하여 연흥전에서 제추와 시신에게 잔치를 내리니 대악서와 관현방이 다투어 채봉과 준화를 준비하고 헌선도와 포구락 등 성기의 희를 하고 또 배를 남포연 흐름에 띄워 상하가 서로 창화하여 밤늦게야 파했다 하는 기록이 있고 개축의 장단현 응덕전에 거둥할새 배 안에 채붕을 연결하고 여악을 실어 자피하며 흘러가니 배는 19소나 되는데 모두 다 채색 비단으로 꾸몄다. 좌우의 괴인은 신하들과 함께 밤새도록 연락했다 하는 기록이 있으니 이때 벌써 성기와 여악, 곧 기생의 악과 무는 그 기회가 상당한 수준에 올랐던 것을 추측할 수 있다. 고려 때 기생을 애인으로 삼은 군왕은 충렬왕으로 효시를 지었다 하겠다. 충렬왕은 적선래라는 명기를 사랑했다. 적선래가 사는 이문 안에는 선비 김원상과 박원재가 살고 있었다. 박원재는 적선래를 위하여 가사 태평곡을 지어주었다. 적선래는 항상 태평곡의 가사를 외웠다. 하루는 대내에 내연이 있었다. 적선래는 왕의 부름을 받아 내연에 참여하였다가 왕의 앞에서 태평곡을 노래했다. 충렬왕이 들어보니 가사의 문장이 너무나 아름다웠다. 보통 기생들이 지을 노래가 아니었다. 충렬왕은 누구의 작인 것을 물어보니 적선래는 김원상과 박원재의 지은 것이라 했다. 왕은 감탄하면서 박씨와 김씨에게 벼슬을 제수했다는 기록이 있다. 충렬왕 뒤에 충숙왕은 기생 만년환을 사랑했다. 문헌 비고에 의거하면 고려 소각에 만년환곡이 실려 있다. 어떤 학자는 고려 소각의 만년환곡은 충숙왕이 기생 만년환을 총행해서 악공에게 명하여 만년환곡을 지었다 하나 확실한 고증을 들기 어렵다. 앞에서도 잠깐 인용했지만 고려 제왕 중에 기생을 데리고 호화스럽게 논 제왕은 공민왕의 아들 왕우다. 고려사에 의뢰해 보면 우왕 6년 12월에 왕은 밖에 나와 놀다가 밀직이 이종덕의 기생첩 매화를 길가 인가에서 만난 후에 얼마 안이 가서 궁중에 들였다 하는 기록이 있고 7년 가을 7월에 우는 모든 기생들을 궁중에 모아놓고 긴긴 밤의 즐거움을 취했다 한 기록이 있고 11년 여름 5월에 우는 군기를 거느리고 남곽에서 사냥했다. 가을 7월에는 기생을 거느리고 귀법사 냇가에 나가서 기생들과 함께 목욕했다. 12년 2월에는 기생 7점선을 봉하여 영선 공주를 삼다. 13년 2월에는 우가 동강 이인임 별장으로부터 군기 수십 명을 데리고 풍악을 잡히면서 연상비와 함께 말고비를 가지려니 하여 서울로 들어오니 이때 연상비의 의관은
우왕과 같아서 길 가는 사람들이 왕과 연상비를 구별할 수 없었다. 8월에 우왕은 육도의 창우를 징발하여 동강에서 백희를 정제케 하였다. 14년 2월에 기생 솜의 향을 봉하여 화순 옹주를 삼고 연상비에게는 명순 옹주의 칭호를 내렸다. 우는 강동에 가서 배를 타 선유하면서 풍악을 아뢰고 인해 유숙했다. 연상비한테는 말 2필을 내리고 기생 15인에게는 한 필씩을 내렸다. 6월 경솔의 이태조는 우를 강화에 내치니 우와 영비와 연상비는 회빈문으로 나가서 강화로 향했다. 위의 여러 기록을 본다면 충렬왕 이후의 고려 군왕들은 기생과 접촉한 후에 내전에서 그네들을 사랑했고 우왕의 대에 이르러서는 기생한테 옹주의 칭호까지 내려서 후궁을 삼으니 기생으로는 더할 수 없는 대단한 일이라 하겠다. 더욱이 우왕이 위화도 회군으로 창과 칼을 거꾸로 들고 송도로 쳐들어온 혁명군 이성계한테 쫓김을 받아 강화도로 갈 때까지 기생 출신이었던 연상비는 후궁의 채통을 지켜서 강화 배소에까지 함께 갔으니 갸륵한 일이라 할 것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